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관계법령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65번 나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갖다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인이 이 성능에 그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시설을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자, 행위만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5년이면 1년에 1,000만 원씩 계산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이면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이면 1,000만 원씩이니까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시키는 행위만 한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번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벌칙 중에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방수되면 그 물건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간혹 그 준비 작동 밸브를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만약 준비 작동 밸브 1차 측을 폐쇄를 시켰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설비가 작동이 안 돼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사람이 사망했다.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소방시설을 임의로 일부러 폐쇄시키거나 차단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이 건축 허가 등의 그 동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다. 건축주가 아니고 누구예요? 행정기관이에요. 즉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소방본부장이나 이 소방서장한테 이 건축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의 설계 도면이 이상이 없는가? 동의를 요구하는 게 바로 그 건축 허가 동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건축 허가 동의 요구권자는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완공검사 필증의 교부로 건축 허가 동의를 사용 승인의 그 동의를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소방서장은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축 허가 동의 해신기간이죠. 요구 해신.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하면 그거를 회신해 줘야 되는 그 기간이 일반적인 거는 5일 이내죠. 근데 요 특급 있죠? 특급은 10일 이내예요. 그다음에 서류 보완. 서류 보완은 4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허가 동의 요구를 받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은 일반적인 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고요. 특급일 경우에는 10일 이내,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법령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 요 동의권자는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장 아니면 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그 범위를 보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학교 시설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예요.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이건 20대 이상. 그 다음에 면적에 관계없이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이건 무조건 동의 대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오염물의 저장 처리 시설 및 지하구.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있죠. 6가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것도 기출에 많이 2차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요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은 67번 가죠.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이 설계업은 전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기술사가 들어가야 돼요. 기술 인력에. 그래서 등록 기준은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죠. 이거는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있으면 되는데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소방시설 감리업인데 여기 등 자본금이 기준이다 했는데 요거는 이 감리업은 자본금이 없어요. 기준에. 그래서 자본금이 있는 것은 뭐예요? 공사업이에요. 자본금이 있는 것은 기준에. 이건 공사업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소방시설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죠. 자, 이 소방시설업은 뭐가 있어요? 설계업 있죠. 그럼 설계대로 공사하는 게 공사업. 공사를 제대로 잘 하는지 감독하는 것이 감리업이죠. 이 소방시설업은요, 설계업이 있고, 공사업이 있고, 감리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의 요 전기 분야는 조도계, 음량계, 차압계, 풍속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사업의 장비 기준은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다음 2번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 되죠.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동시 소유자. 예, 이게 바로 맞는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의 전기 분야의 영업 범위는 3만이 아니고 그게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 다음에 요 제연설비는 설치공사 감리가 포함이 아니고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해설해 보면 설계업 기준 있죠? 기술인력 기준을 보면은요, 설계업은 전문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전문은 반드시 소방기술사 1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인력 1명 이상. 영업범위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은 다시 또요, 설계업은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하고 나누는데, 주된 기술 인력은 기사 1명 이상이면 돼요. 보조 인력 1명 이상. 전기 분야는 전기죠.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 영업 범위. 일반은 아파트, 기계 분야일 경우에는 기계만 할 수 있죠. 단 제연 설비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공장일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마찬가지로 요 제연 설비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오염물 제조소 등을 할 수 있어요. 기계 분야. 전기 분야는 기계 분야하고 거의 같죠. 소방시설 공사업 마찬가지로 전문하고 일반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공사업도 전문하고 일반 둘로 나누는데 일반은 다시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기술 인력은 전문은요, 기사면 돼요, 기사. 전기 기사하고 기계 기사 같이 갖고 있는 사람 1명, 아니면 각각 1명.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 보조 인력이 여긴 2명이에요, 공사업은. 전문일 경우에. 나머지는 다 1명이죠. 그다음에 자본금이 들어가죠, 공사업에는. 다 이거 1억 원 이상이에요. 또 영업 범위. 공사업은 전문은 모두 할 수 있고요. 일반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이죠. 그래서 이 감리업은 자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하고 일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전문은 기술사가 또 1명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서 각각 1명씩. 그다음에 기계 분야는 일반은 특급하고 고급하고 그다음에 초급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업 범위. 감리업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일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단 제연 설비는 제외가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9번 가죠. 자,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 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관리업에 대한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소방시설 관리업.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2번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중요 사항에 보유장비의 변동이 포함된다. 보유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은 교량이 아니라 교정이죠. 교정검사 대상인 장비에 대해서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거 옛날에 법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됐죠. 이게 원래 예전 법에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때는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사에 참여해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0번 가죠. 자, 시도 간의 소방 업무에 관해서 상호 협정을 맺는데 포함사항이 아닌 거. 자, 구조 구급 업무 지원 들어가죠. 출동대원의 수당, 식대, 그 다음에
피복에 수선 들어가는데 요 소방 신호 방법 통일 이런 건 없죠. 3번이 금방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 보면은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하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응원 출동 요청 방법,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에서 요 5가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에 71번 가죠. 자, 소방시설 공사의 그 도급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이 소방시설 공사는 원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일부에 한해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어요.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만. 자,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1번은요. 자, 소방시설 업자가 공사업하고 감리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맞죠? 즉 공사하고 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죠. 공사도 자기가 하고 감독도 자기가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이 3번에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설비 정액 가산 방식, 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아니고 행정, 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거죠.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다음 시공능력 평가는 실적 평가, 자본금 평가, 기술력 평가, 경력 평가, 신인도 평가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 이건 맞는 얘기죠. 72번 가죠. 자, 72번은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인데 주거지역일 경우에 수평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 공업지역은 100m 이내, 나머지 기타 지역은 140m 이내죠. 그래서 여기서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100m 이내.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소방기본법에 있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수평거리 140m 이하죠. 자, 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연결 금속구의 구경 65mm의 컷,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개펠배물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 그 다음에 저수조 설치 기준,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 이하, 흡수 부분 수심 0.5m 이상, 소방 자동차가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사나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 그 다음에 흡수관의 투입구는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60cm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상수도하고 직접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수조의 설치 기준,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셔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73번 가죠. 자, 이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인데 맞지 않는 거예요. 자, 1번에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쌓는 높이는 10m 이하 맞죠?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은 50제곱, 석탄, 목탄류일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대형 소화기나 살수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0m에서 15m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여기 50제곱인데 200제곱으로 넓힐 수가 있고, 석탄이나 목탄류일 경우에는 200제곱인데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2m가 아니고 1m 이상이죠. 즉 특수가연물 이렇게 쌓아놓으면 요 거리죠. 서로 거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보면은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표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석탄이나 이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이렇게 저장할 경우에는 이 소방기본법의 법령의 그 기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둬야 되고요. 쌓는 높이하고 쌓는 부분의 그 바닥 면적인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10m 이하. 그런데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하면 15m 이하고요. 바닥 면적은 일반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인데 대형 소화기나 살수설비하면 200제곱미터 이하. 석탄, 목탄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대형 소화기나 살수설비하면 3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가연물,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2차를 대비해서라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요 특수가연물 그 수량은요, 면나, 그 다음에 넝사벽, 머리글자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석, 가목, 합이죠. 머리글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화류, 요건 200kg,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이 400kg, 그 다음에 여기 넝마 및 종이 조각, 사류, 볏짚류는 다 이거 1000kg예요. 그 다음에 요 가연성 고체류 나오고 석탄 및 목탄류인데, 요 가연성 고체류는 요거는 3000kg. 그 다음에 석탄 및 목탄류는 10,000kg.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가 또는 요거 가연성 액체류. 그 다음에 목은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요거는 20. 합성 수질은 둘로 나눠요. 발포된 거하고 그 밖의 것. 그래서 요거는 2, 3이죠. 그래서 가연성 액체류는 단위가 세제곱.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합성 수지류 발포된 거 2세제곱. 근데 그 밖의 것은 3000kg죠. 요거 다 킬로그램이에요. 세제곱미터는 여기 가연성 액체류하고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에 발포된 것. 요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2차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놓기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4번 가죠. 자, 74번은 소방서의 그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소방본부, 즉 소방서는요, 본부에다 보고해야 되고, 화재가 나면 본부는 다시 소방청 상황실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보고 대상은요, 사망자가 5명 이상, 사상자는 10인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뭐 지하철, 지하구 화재, 층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그 다음에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기 이상인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제곱 이상인 공장, 1000톤 이상인 선박,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상황실의 이 보고 대상 11번까지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자, 1번에
지금 보고 상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사상자 15명 이상. 사상자는 15명 이상이 아니고 몇 명 이상이에요? 사상자는 10인 이상이죠. 이게 틀렸죠. 기준이니까 여기 10인 이상이에요. 1번이 틀린 거예요. 사망자는 5명 이상이죠. 이재민 100명 이상.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그래서 여기서 기준에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75번 가죠. 자, 이 소방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소방체험관에 대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박물관은, 소방박물관은 설립 운영은 소방청장이 하는 거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하죠. 필요한 사항은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에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요게 틀린 거죠. 설립 운영은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가 있죠. 다음에 2번에 소방체험관은 누가 하냐? 시도지사가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0 맞죠. 그래서 체험관 설립 운영에 가서 필요한 사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